무제의 운동 중에서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하는 것은 선취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이다. 2. 공장 내의 안전, 보건 표지를 부착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3. 시스템 수명주기에서 FEMA가 적용되는 단계는 개발 단계이다. 4. 공간이나 제품의 설계 시 움직이는 몸의 자세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치수를 기능적 인체치수라고 한다. 5. 목재의 함수율 암기법은 절영, 기로, 섬삼이다. 즉 절건상태 정건재 함수율은 0%이고 기건상태 함수율은 15%이며 섬유포화성 함수율은 30%이다. 목재의 함수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율 증감에 따라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6. 목재의 강도율은 인장 강도, 힘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순으로 강하다. 즉, 인장 강도가 가장 좋고 전단 강도가 가장 좋지 않다. 7. 열가소성 수지 종류 암기법은 가소로운 불, 비아가 폴폴폴 날아간다. 이며 경화는 S등급이다. 열가소성 수지란 녹여서 재사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종류는 불소수지, 염화비닐 수지, 초산비닐 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플로우르 수지이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경화가 S등급을 받으므로 열경화성 수지로 혼돈하면 안 된다. 8. 열경화성 수지는 한번 굳으면 끝으로 재사용 불가능한 것이다.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우레탄 수지, 에폭시 수지, 프란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이 있다. 9.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항공기, 차량 등의 구조재뿐만 아니라 욕조, 창호재 등으로 이용되는 합성 수지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이다. 10. 점토 제품, 세라믹의 소성온도 크기 순서 암기법은 자석도 토기이다. 소성온도란 찰흙 반죽을 가마에 넣고 구워서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온도를 말합니다. 크기 순서는 자기, 석기, 도기, 토기 순이다. 자기의 소성 온도는 1230도에서 1460도로 가장 높고 흡수율은 0에서 1이며 색깔은 백색으로 타일, 위생도기 등에 사용된다. 11.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 암기법은 보강합이다. 즉 월급을 주는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이다. 12. 지도자가 추구하는 계획과 목표를 부하 직원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리더십의 권한은 위임된 권한이다. 13. 굴착면의 기울기 암기법은 경연은 흑모이다. 즉 경암은 1대 0.5이고 연암 및 풍화암은 1대 1이다. 그리고 그 밖에 흙은 1대 1.2이며 모래는 1대 1.8이다. 14. 악천 후 시작업 중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균 풍속은 10m/s 이상일 때, 1시간당 1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을 때, 1시간당 1cm 이상의 강설량이 있을 때이다. 15. 도급인이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안전, 보건 점검해야 하는 업종 암기법은 보건선이다. 즉 보트 건조업, 건설업, 선박 건조업이다. 16. 위험 리스크 처리 조정 기술 4가지 암기법은 회재보전이다. 즉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제거, 위험의 보류, 위험의 전가이다. 위험의 회피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과 관계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위험의 제거, 경감은 위험 방지, 위험 분산, 위험 결합, 위험 제한을 말한다. 위험의 보류는 무지로 인한 소극적 보유를 말하고, 위험의 전가에는 보험, 보증, 공제 등이 있다. 17. 건설공사 완료 후 보수 및 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처 등에 예치하는 공사금액의 명칭은 하자보증금이다. 18. 청각적 제시 방법이 시각보다 효과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원이 간단할 경우, 전원이 짧을 경우, 전원이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경우,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수신자의 시각 계통이 과부하의 상태,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종 위치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등이다. 19. 시멘트 보관 방법 암기법은 3, 7, 13을 30일 동안 외쳐라이다. 즉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재시험 후 사용할 것, 장기 저장 시 7포 이하로 할 것, 쌓기 단수는 13포 이하로 할 것, 바닥은 지표면에서 30cm 이상 띄우고 방습 처리할 것, 입기에 취약하므로 환기창 설치는 절대 금지이다.
20.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에는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 있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풍화작용이 쉽다.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에서 양생하는 방법을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 한다. 21. 농막 이치를 하지 않는 부분 암기법은 콘조용, 마패기이다. 즉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조립에 의하여 맞닿는 부분, 용접에 인접하는 부분으로 100mm 이내까지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폐쇄형 단면에 밀폐된 면 기계깎기 마무리면이다. 22. 시방서와 설계도면의 우선 순위 암기법은 특표설이다. 즉,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수재료, 특수공법 등을 설계자가 작성한 특기 시방서가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은 표준 시방서 설계도면 순서이다.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면 먼저 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땅의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하여 추가, 변경,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를 특기 시방서라고 한다. 물품 인도시 검사 및 인도시기에 대한 내용은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24. 건설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라는 것은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로 시공 난이 정도를 뜻한다. 성형성이란 거푸집에 잘 채워질 수 있는지의 난이 정도를 말하고 격리제, 세퍼레이트는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 측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긴장결제는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연결 고정하는 것이고 박리제는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박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캠버는 높이 조절용 쐐기를 말한다. 25. 작업 발판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높이가 2m 이상이면 설치해야 하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야 한다.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여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26. 비계 발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점의 간격 및 작업 시 하중이다. 27. 항만하역 작업장 안전통로 넓이는 90cm 이상이어야 한다. 28. 30cm 규정이 자주 등장하는 암기법은 사시 승낙표 슬레이트이다. 즉, 사다리식 통로의 통로폭, 시멘트 보관 시 지면거리,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탑단 간격, 낙하방지물 겹친 폭, 사질 집안에 사용하는 표준관 입시험의 관입 깊이, 슬레이트 및 설라이트 작업 시 작업 발판 넓이이다. 29. 2m 기준이 적용되는 암기법은 낙동 가승비이다. 즉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 돌출 길이, 동발이 설치는 2m 이내마다 할 것, 가설통로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승강기 높이 및 설치 기준, 비계는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할 것이다. 30. 안전심리 및 사고요인 5대 요소 암기법은 기습감동이다. 즉, 기질, 습관, 습성, 감정, 동기이다. 31. 고정식 크레인 종류 암기법은 타지오이다. 즉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 호이스트 크레인이다. 32. 시몬즈는 재해를 보험 코스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누었다. 재해 종류에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응급처치, 무상해 사고가 있고 사망과 영구전 불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33.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 암기법은 사문근대이다. 즉 1단계는 사실의 발견, 2단계는 문제점 발견, 3단계는 근본적 문제점 결정하고 4단계는 대책 수립이다. 2단계인 문제점 발견에서는 직접 원인을 발견하고 3단계인 근본적 문제점 결정에서는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중심이 된 기본 원인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34. 숙련된 관찰자가 불안전 행위를 보고 관찰하기 위한 행동 순서 암기법은 결정관보이다. 즉 결심, 정지, 관찰,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35. 안전표지의 구성 요소에는 모양, 색깔, 내용은 포함되지만 범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36.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고 강렬한 소음 작업이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95dB 이상의 소음이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청력 손실은 4000Hz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37. 음의 세기인 데시벨을 측정할 때 기준 음압의 주파수는 1000Hz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이다. 가청 주파수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대역은 500에서 3000 헤르츠이다. 38. 코펜하겐 리브는 음향 조절 및 장식 효과가 뛰어나서 면적이 넓은 강당, 극장 암벽에 널리 사용한다. 마루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에 해당된다. 39. 플라이 애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졸란의 일종으로 주로 시공연도 조절용으로 사용된다. 40.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 접착력이 가장 우수해서 금속, 항공기 접착에도 사용되고 접착할 때 가압은 필요 없다. 실리콘 수지 접착제는 내수성이 뛰어나서 방수제로 널리 사용된다. 41. 미장 재료의 회반죽 중에서 해초풀은 끈적끈적한 접착력을 유지하게 하고 여물은 균열 방지해준다. 흙은 누르는 힘은 강하지만 인장력은 약하다. 그래서 여물인 볏짚을 흙 속에 넣으면 볏짚에 거친 섬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균열, 갈라짐을 방지해준다. 42. 천연 접착제에는 전분, 악교, 카세인이 있다. 43. 내화성 및 급결성이 가장 좋은 시멘트는 알루미나 시멘트이고 조기 강도가 가장 작은 시멘트는 중용열이다. 암기법은 내알 조중이다. 44. EGR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알더퍼이고 그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 물리적 욕구 측면의 안전 욕구 등 저차원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 욕구라고 한다. 45. 안전관리를 위한 4가지의 기본관리 사이클은 첫째, 계획을 세운다. 둘째, 계획대로 한다. 세 번째, 결과를 검토한다. 네 번째, 조치를 취한다이며 PDCA 사이클로 생각하면 된다. 4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중 지시표지에 해당되는 않는 것에 대한 정답은 방호복 착용이고 안전모, 안전화, 방독 마스크 등이 지시 표시에 해당되고 녹색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47. 재해 분석 방법에서 사고의 유행,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로 나타낸 것은 파레토도이며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법은 특성 요인도이다. 데이트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이다. 48. 안전교육 과정 중에 할 수 있다. 라는 즉 피교육자가 그것을 스스로 행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기능의 교육이다. 49.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걱정거리, 고민거리, 욕구불만 등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의식의 우회에 해당되고 상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50. 안전행동을 실행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가장 적절한 교육은 안전태도 교육이다.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51. 연천인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을 말하고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상실되는 근로 손실일수를 뜻하는 것은 강도율이다. 52. 강도율은 강도가 총을 손실해서 1000명이 대피했다라고 외우면 된다. 그래서 강도율은 총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총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하면 된다. 53. 도수율 암기법은 또 수재해가 발생해서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다. 그래서 곱하는 수에는 10의 6승인 100만을 곱해야 한다. 54.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의 0.1을 곱하면 되고 연천인율은 도수율의 2.4를 곱하면 된다. 연천인율이란 연평균 근로자에 대해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말한다. 55. 직장에서의 부적응 유행 중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빈약하며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타인이 자기를 소외했다고 여겨 악의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유행은 망상인격이다. 56. 비통제의 집단행동 중 폭동과 같은 것을 말하며 군중보다 합의성이 없고 감정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특징을 모브라고 한다. 57. 재해 발생의 주원인이어 재해를 유발한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물건 또는 환경 등을 기인물이라고 하고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피해를 주는 기계, 장치, 물건, 환경 등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58. 어떤 상황의 판단 능력과 사실의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먼저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하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토의하는 교육기법은 케이스 메소드이다.
59. 인간의 적응 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갈등이다. 60. 모랄 섭외의 주요 방법 중 태도, 조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문답법이다. 61.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색상 분류 암기법은 희의니까 회색이고 아노, 암녹, 유갈이다. 할로겐 가스용, 황화수소용은 회색이고 아황산용은 노란색이며 암모니아용은 녹색이다. 유기화합물은 갈색이다. 62. 토의 방식 중에서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에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소집단으로 구분해서 토의하는 방식은 버즈 세션이다. 유격회의라고도 한다. 63.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병렬 연결 구조이다. 여러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정상이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다. 64. 설비의 보장과 가동에 있어 시스템의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 간격을 MTBF라고 한다. 시스템 가동 후 최초의 고장 시까지의 평균 고장 시간을 MTTF라고 한다. 고장 발생 순간부터 수리 완료 후 정상 작동 시까지의 평균 고장 수리 시간 혹은 사후 보전에 필요한 평균 수리 시간을 MTTR이라고 한다. 65.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예비 위험 분석을 적용하는 단계는 첫 번째인 구상 단계이다. 66. FTA의 논리 게이트 중에서 3개 이상의 입력 사상 중에서 2개가 일어나면 출력이 나오는 것은 조합 앤드 게이트이다. 67. 과전압이 걸리면 전기를 차단하는 차단기, 퓨즈 등을 설치하여 오류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설계는 풀프루프 설계이다. 68. 일반적인 인간 기계 시스템의 형태 중에서 인간이 사용자나 동력원으로 가능한 것은 수동체계이다. 69. FT 작성 시 논리 게이트 속하지 않는 것은 동등 게이트이다. FT 기호 중에서 입력 신호가 생긴 후 일정 시간 지속된 후에 출력이 생기는 것을 위험 지속 기호라고 한다. 70. 교체 주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예방 보전이다. 암기법은 교회다. 71. 시스템의 구상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 상태를 식별하고 예상되는 재해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기법은 PHA이다. PHA는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분석법으로 정성적 분석법이다. 72. 통제 표시비 설계 시 고려사항 암기법은 조개 목공방이다. 즉 조작시간, 계기의 크기, 목측거리, 공차, 방향성이다. 73. 시료 온도에 영향 주는 요소는 온도, 습도, 공기 유동인 대류이고 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74. 단열재의 특성에서 전열의 3요소는 전도, 복사, 대류이다. 75. 페일세이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에 대한 정답은 풀프루프이다. 피드백, 인터라크, 트립 시스템은 연관성이 있다. 7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적극적인 것은 소음원 제거이다. 그래서 보기 중에 소음원의 통제가 정답이고 소음원의 격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77. 고장의 발생 상황 중에서 부적합 제품 제조,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미비, 설계 미숙 등으로 일어나는 고장은 초기 고장에 해당된다. 78. 조종 장치를 통한 인간의 통제 아래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기계화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이다. 79. 음량 수준이 50폰일 때 쏨값은 2이다. 80. 토석 붕괴의 내적 요인은 절토 사면의 토질, 아면, 성토 사면의 토질, 토석의 강도 저하가 있다. 토질 강도와 연관성이 있다. 81. 일반적으로 사면이 가장 위험한 경우는 사면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할 때이다. 82. 와이어로프 달비계의 사용금지 기준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음매가 없어야 할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7%를 초과한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가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 시보다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즉 와이어로프에서는 지름과 소선 끊어짐이 기준이고 달기 체인에서는 길이와 지름 감소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와이어로프는 글자 수가 많으므로 7%, 10%이고 달기 체인은 글자 수가 적으므로 5%,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8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은 5 이상이다. 건설 현장에서 가설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율은 최소 4 이상이어야 한다. 84. 자주 등장하는 무게에 대한 암기법은 암백, 비이오야. 강사계오가 축 처졌다이다. 즉 안전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하고 비계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관비계 최대 허용 하중 강도는 400kg이며 계단은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계단이어야 하고 추락방지용 방망의 지지점 강도는 600kg이다. 85. 쇼별계 굴착기계가 아닌 것은 스크레이퍼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곤돌라이다. 86. 동바리로 사용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87.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동사현상이다. 88. 개착식 굴착공사에서 설치하는 계측기기와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정답은 내공변위계이다. 89. 시트 파일이 쓰이는 공사는 토공사이다. 90.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수위의 수두차 때문이다. 91.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운반기계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92.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이어야 한다. 93. 버팀대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하중계이다. 94.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95.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긴급조치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긴급조치, 재해조사, 원인분석, 대책수립순이다. 96. 컨베이어의 종류가 아닌 것에 대한 정답은 슬라이딩 컨베이어이다. 97. 학습 목적의 3요소 암기법은 주정목이다. 즉 주제, 목표, 학습 정도이다. 98. 건축공사 안전관리비는 2.28%이고 432만 원이다. 99. 목재의 장점은 가볍다. 비중에 비하여 강도, 인성, 탄성이 크다. 즉 비강도가 크다이며 산성약품 및 염분에 강하다. 목재의 인하점은 160도이다. 100. 목재의 강도는 춘재가 추재보다 크다. 심재가 변재보다 크다. 옹이가 적을수록 크다.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는 크다. 101. 침엽수의 취재율은 70%이고 화렵수의 취재율은 50%이다. 102. 목재를 건조하면 비틀림 방지 효과가 있다. 건조할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건조를 하는 것이고 대기 건조가 침수 건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뒤틀림, 갈라짐 등이 생긴다. 목재를 수중에 완전 침수시키는 목적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03. 목재의 건조 속도는 비중이 클수록 느려진다. 104. 목재의 무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투명 도료는 클리어 레커이다. 105. 목재의 결점은 옹이, 지선, 껍질박이이다. 106. 합판은 함수율의 변화에 의한 신축 변형이 적다. 딴판을 섬유 방향이 서로 직각되도록 홀수로 겹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고 균일한 강도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107. 목재 및 기타 식물의 섬유질 소편에 합성수지 접착제를 도포하여 가열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은 파티클보드이다. 108. 플라스틱은 내열성, 내우성, 내마모성이 약하다. 109. 금속관 중에서 가장 내산성이 우수한 것은 연관이다. 110.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황동이고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청동이다. 금속 중에서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아연이다. 111.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주원료는 산화칼슘이며 약 65% 차지한다. 112. 혼합시멘트의 종류 암기법은 알실라고 고대해 알동 긴급이다. 즉 알루미나 시멘트, 실리카 포졸란 시멘트, 고루 슬래그 시멘트이다. 여기에서 고루 시멘트는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 공사, 해안 공사에 사용되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동기공사, 긴급공사에 좋다. 113. 골재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입형은 구형이 가장 좋고 약간 거친 것이 좋다. 입도는 조립에서 세립까지 골고루 섞어야 한다. 114. 견고한 자갈층이나 굳은 모래층에는 잡석 지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115.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강도가 크고 적용 범위는 50에서 70%이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 시멘트 비이다. 116.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좋게 하고 수밀성과 내구성이 커지게 하면서 내마모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AJ다. 하지만 방수성과는 관련이 없다. 암기법은 AC이다. 117. 한중 콘크리트 암기법은 4-11 열적 따이다. 즉 4도 이하의 기온에서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칠 때 온도는 10도 이상으로 한다. 물과 골재는 가열해도 되지만 시멘트는 가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수량은 가능한 적게 한다. 참고로 서중 콘크리트는 혼합과 타설의 모든 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18. 슬럼프 테스트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에 대한 정답은 콘크리트 시공연도이다. 119.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골재의 입도, 시공 방법, 수량 등이 있고 철근의 품질은 직접 영향이 없다. 120. 콘크리트 배합비 또는 물 시멘트비 등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골재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이다. 121.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대리석, 유성 리스, 바니시 오일 등이 있다. 대리석은 장식용 석재 중에서 가장 고급재로 쓰이지만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에 외장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트래버티는 대리석의 일종에 해당된다. 대리석 붙이기 할 때에 화강한 표면에 묽은 시멘트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사용한다. 122. 진주석, 흑요석을 분해한 가루를 가열, 팽창시켜서 만든 것을 펄라이트라고 한다. 123. 화성암에 속하며 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압축 강도가 크며 흡수성이 적어서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석재는 화강암이다. 124.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발음을 보호하는 것은 코너비드이다. 125. 미장 재료 중에서 기경성 재료 암기법은 돌진회이다. 즉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진흙, 회반죽 등이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화합하여 경화한다. 126. 금속재 용수철과 완충유화의 조합작용으로 열린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으로 바닥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무게가 큰 중량 층호에 사용되는 것은 플로어 힌지이다. 127.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금속은 인접 또는 접촉시키지 않는다. 부분적인 녹은 빨리 제거한다. 철의 표면에 피막을 만든다. 철의 표면을 모르타르, 콘크리트로 피복한다. 128. 건설 도급 회사의 공사 실적 및 기술 능력에 적합한 3개에서 7개 정도의 시공회사를 선택한 후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지면 경쟁 입찰이다. 129.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방식을 공구별 분할 도급이라고 한다. 130. 공동도급은 한 개 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에는 규모가 클 경우 또는 특수공사일 때 2개 회사가 임시로 결합해서 하는 것이다. 장점은 융자력 증대, 기술의 확충, 위험의 분산, 신용도 증대 등이 있고 단점은 한 회사의 도급공사보다 경비가 증대하고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131. 모든 요소를 포함한 도급계약 방식은 턴키 베이스 도급 방식이며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사에 적합하다. 132.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하며 공사의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여 공사 관리가 쉽고 하도급의 선택이 용이한 도급 제도는 일식 도급이다. 133. 긴급 공사일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가 도급 계약이다. 단가 도급 계약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량 계산이 쉽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단점이다. 134. 도급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시공계획서이다. 공사 도급 계약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공사 공정표이다. 135. 공사 현장에서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각 공정별 공사량이다.
136. 흙파기 경사는 휴식각의 2배로 한다. 흙의 안식각이란 자연경사각을 말한다. 137. 파내기 경사각이 가장 큰 토질은 건조 진흙이다. 138.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보다 최소 1.5배 이상 되어야 안전하다. 139. 유한 사면에서 사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성토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면 파괴의 형태는 저부 파괴이다. 140. 기존 혹은 인접 건물 가까이의 구조물을 축조할 때 기존 건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여 침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지하에 실시하는 지반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한다. 141. 지반 계량 공법 중에서 주로 점토질 지반에만 이용되는 것은 샌드 드레인 공법이다. 142. 흙막이 공사 중에서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은 진동, 소음이 작다는 것이다. 벽 두께를 자유로이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143. 지하 구조물의 시공 순서를 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깊은 지하로 진행하여 가면서 완성하는 공법은 톱다운 공법이다. 144. 말뚝박기 기계인 디젤 해머는 타격음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145. 2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는 복합기초이다. 146. 아일랜드 컷 공법에서 토합의 대부분을 저항하는 것은 중앙부 구조물이다. 아일랜드 공법과 역순의 흙파기 공사 과정으로 이루어진 공법은 트렌치 컷 공법이다. 암기법은 아트다. 147. 흙의 익임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예민비라고 한다. 예민비가 모래는 1에 가깝고 점토는 크다. 148. 나무 말뚝의 중심 간격은 2.5D 또는 60cm 이상이며 공기 공급을 차단하여 방부 부패 방지를 위해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한다. H형강이나 강관인 강제 말뚝의 단점은 재료비가 비싸고 부식되기 쉽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는 75cm 이상이다. 149. 워크빌리티는 콘크리트의 물기 정도인 시공연도를 말한다. 블러딩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레이턴스란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수분과다로 수분과 함께 떠오른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암기법은 워시, 불물 레미이다. 150.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음 길이가 짧게 되는 위치에 부어넣는다. 캔틸레버로 내민보나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는다. 기둥과 같이 깊이가 깊을수록 묽게 하고 상부로 갈수록 된비빔으로 하여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다. 주입 높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곳에서 주입한다. 작업 구획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비비는 곳에서 먼 곳으로부터 부어넣기 시작한다. 콘크리트 진동 다짐 기계는 슬럼프 15cm 이하의 된비빔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 다짐의 높이는 30에서 60cm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철근이나 거푸집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1.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 다지거나 진동을 주는 목적은 콘크리트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충전시키기 위함이다. 152. 건설 공사에서 잡석 다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레머이다. 153.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한다. 이음 길이가 짧게 되는 위치에서 실시한다. 154. 수밀 콘크리트 W/CEB는 50% 이하로 표준으로 한다. 155. 철근 종류 암기법은 원위피 이다. 즉 원형 철근, 이형 철근, 피아노선이 있고 철근 가공할 때 원형 철근의 말단부에는 원칙적으로 훅 갈고리를 둔다. 그 이유는 부착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형 철근은 훅을 생략할 수 있다. 156. 이형 철근 가공할 때 갈고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지중보 돌출 부분의 철근이다. 157. 철근 이음의 종류 암기법은 용기가 겹침 이다. 즉 용접 이음, 기계식 이음, 가스 합점, 겹침 이음이다. 철근 가공, 이음 및 장착할 때에 D35 이상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는다. 갈고리 훅은 정착, 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고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의 길이는 작은 철근 지름에 의한다. 이음 공법 중에서 강성이 가장 우수한 방식은 용접식 이음이다. 158.
위빙이란 용접 작업 중 운봉을 용접 방향에 대하여 엇갈리게 해서 용접한 것을 말한다. 159.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20도 이상일 때 거푸 집널 해체 시기는 2일이다. 시멘트가 응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이다. 거푸집 해체할 때에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고 무리한 충격이나 지렛대 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상호 동시 작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60.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거푸집 존치 기간이 가장 긴 부분은 바닥판 밑부분이다. 철근 콘크리트 1평방미터 무게는 대략 2.4톤이다. 161. 한 구획 전체의 벽판과 바닥판을 기역자형 또는 디귿자형으로 짜서 이동시키는 형태의 기성제 거푸집은 터널폼이다. 162. 콘크리트 배합 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순서 암기법은 강물이 슬슬 골베린다이다. 즉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슬럼프 결정, 골재 입도, 배합비이다. 163. 보통의 경우에 철근 대신 고강도 피아노 선을 사용하여 단면을 작게 하면서 큰 응력을 받게 한 콘크리트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이다. 164.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데 있어서 양생분을 뿌리는 목적은 혼합수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165. 콘크리트 타설 시 물과 다른 재료와의 비중 차이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유리석회, 유기불순물 등이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한다. 166. 초고층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피스톤으로 압송하는 방식이다. 167. 철골 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접 방식은 3500도 이상의 아크열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이다. 철골 공사에서 나타나는 용접 결함의 종류에는 오버랩, 언더컷, 블로우홀이 있다. 168. 건설 공사의 일반 창유리로 사용되는 것은 소다석회 유리이다. 169. 벽돌 쌓기 할 때 일일 높이는 1.2에서 1.8m로 18배에서 22켜 정도로 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으면서 뿌리거나 싸는 벽 옆에서 뿌린다. 즉 붉은 벽돌은 사전에 물 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쌓으면서 하거나 쌓기 바로 전에 축이고 하고 내화 벽돌은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견고, 튼튼한 방식은 영식 쌓기이다. 170. 벽돌은 잘 구워진 것일수록 치수가 작고 암적색을 띠며 두드리면 청음이 난다. 171. 점토 제품에서 SK란 소성 온도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내화벽돌이란 SK26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것을 말한다. 벽돌의 품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축 강도와 흡수율이다. 172. 블록 쌓기는 막힌 줄눈 쌓기가 원칙이고 보강 콘크리트 블록은 통줄눈이 생긴다. 블록은 살두께가 두꺼운 면이 위로 가게 한다. 일반 쌓기용 모르타르 비는 1.3 대 1.5이다. 173. 기본 블록은 길이 390, 높이 190, 두께 190으로 하고 E형 블록은 길이, 높이, 두께 최소 치수를 90mm 이상으로 한다. 174. 그물 유리라고도 하며 주로 방화 및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연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유리는 망임유리이다. 175. 아스팔트 첫 번째 공정인 바닥면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하고 아스팔트 방수를 위해 중간층에는 아스팔트 펠트 사용한다. 176. 아스팔트 방수 공사 바탕 처리할 때 구석, 모서리 등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177. 용재 또는 유재 상태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하여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수법은 도막방수이다. 도막방수는 시트 간의 접착이 좋다. 178. 콘크리트의 유동성과 물기를 시험하는 방법은 슬럼프 시험이다. 179.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암기법은 작사 안경이다. 즉, 작업성,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이고 영구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180. 자망 등 내부에서 작업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농도 측정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외부와 연결 가능한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 결핍 우려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 설비 갖추어야 한다. 181.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마에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적재할 것, 건물의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말 것,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이다. 182. 표시값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 속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표시장치는 동치명 표시장치이다. 183. 관찰하고자 하는 측정값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시장치는 개수형이다. 184. 미장 재료인 회반죽을 혼합할 때 소석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초풀이다. 즉 회반죽 발음의 주원료는 모래, 소석해, 해초풀이다. 185. 고력 볼트 접합에서 축부가 굵게 되어 있어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고안된 볼트는 지압형 고장력 볼트이다. 186. 위팔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래팔만으로 편하게 뻗어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상작업역이라고 한다. 인체의 동작 유행 중에서 굽혔던 팔꿈치를 펴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한다. 187. 실링제와 같은 뜻의 용어로 부재의 접합부에 충전하여 접합부를 기밀, 수밀하게 하는 재료를 코킹제라고 한다. 188. 철골 작업에서 사용되는 철골 세우기용 기계는 진폴이다. 드래그라인은 철골 세우기용 기계 설비로 적합하지 않다. 189. 배치도에 나타난 건물의 위치를 대지에 표시하여 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줄쳐보기이다. 190. 위험 및 운전성 분석 수행의 가장 좋은 시점은 개발 단계이다. 191. V 적용 시 일반적으로 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가장 큰 단계는 기획 설계이다. 192. 작업 기억은 오랜 기간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193. 한 사무실에서 타자기의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묻히는 현상을 마스킹이라고 한다. 19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에서 이어치기 기준 시간이 경과되면 콜드 조인트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운 콘크리트는 서중 콘크리트이다. 195. 목과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진동이다. 196.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 대책 수립의 목적은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197.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대책은 작업순환 배치이다. 198. 청각 신호의 위치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척도는 마마이다. 199. 가설 구조를 부재의 강성이 부족하여 가늘고 긴 부재가 압축력에 의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좌굴이라고 한다. 200. 건물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닥 슬래브의 중량을 크게 할 것, 유리면 등의 완충제를 사용할 것, 바닥을 띄우는 이중 바닥으로 할 것, 바닥 슬래브의 중량을 크게 할 것, 부드러운 표면 마감재를 사용할 것이다. 201. 변재와 비교한 심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변재보다 다량의 수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중이 크다. 변재보다 신축이 적고 단단하다. 변재보다 내우성, 내구성이 크다. 변재보다 강도가 크다. 수액의 통로이며 양분의 저장소는 변재에 대한 설명이다. 202. 석재의 백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빗물 처리가 불충분할 때, 줄눈 시공이 불충분할 때, 석재 배면으로부터 누수가 있을 때, 줄눈폭이 작을 때이다. 203. 단열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전도율, 흡수율이 작아야 한다. 비중과 투기성도 작아야 한다. 하지만 내화성과 내부식성은 크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야 한다. 204. 미장 재료 중에서 균열 저항성이 가장 큰 것은 킨즈 시멘트, 경석고 플라스터이다. 205.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암기법은 못다 안무와 동비는 투남 탓으로 하핑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암시이다. 남의 행동,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따라 하려는 행동은 모방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려는 것을 동일화라고 한다.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즉 책임 전가를 투사라고 한다. 자기의 실패나 책임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에 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화이다.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며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구실을 증명하는 것도 합리화에 해당된다.